얼마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관씨가 나오면서 관씨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게 됐었죠. 보셨어요?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중국의 관씨 때문에 막 오차장이 잘리고 뭐 문제가 되고 했던 거 관씨 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자, 관씨. 여러분들은 관씨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알고 싶어요. 한번 관씨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쭉 써보실래요? 백 떠올라요. 하요, 미생이 떠올라요. 하요, 관습, 관심, 사랑해요, 나가, 인맥 좋고요. 맞아요. 부정부패가 떠오를 거고요. 로비, 비리 떠오를 거고요. 중국에서의 사업수단, 뇌물, 뒷돈, 인맥, 접대, 낙하산, 되게 많이 가네. 다 있어. 가면을 쓴 인간까지 솔직하게 말하면 학연, 혈연, 지연 떠오르고요. 관, 뒷돈.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말 다 배제할 수 없어요. 다 관씨라는 중국의 어떤 문화와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이 와중에 장글에 떠오르시는 분이 있구나. 자, 실제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그 포털 사이트에 관씨를 검색하면요. 이런 그림이 검색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자기들의 관씨에 대해, 관씨에 대해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어떤 그림인지 알 것 같죠? 사장님이 담배 딱 물면 곧바로 라이터 갖다 들이대고 신발 닦아주고 아첨하는 이런 그림들. 이게 실제 중국 사이트에 검색이 돼요. 그치만 제가 생각하는 관씨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제가 중국 업계랑 일을 뭐 몇십 년 동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선에서 중국과 업무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지난 3주 동안 관련 책들, 제일 좋은 책은 이 책이었어요. 차이나 머천드라는 책 포함해서 뭐 논문, 학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읽었던 사람으로서 관씨는 부정부패로 대변되는 단어는 아니라는 거, 그건 제가 확신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중국인들도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실제 관씨는 뇌물, 부정, 부패에 대변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이따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많은 서적들이 있고요. 중국인들도 실제로 관씨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人脉, 赢在人脉, 인맥에 성공의 길이 있다. 인맥이 곧 돈맥이다. 인맥에 성공의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관씨를 검색하면 딱 검색되는 게 인간관계.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들이 검색이 되고요. 이렇게 서로서로 관계를 맺는 거, 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게 관씨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씨의 가장 밀접한 한국어는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건 전문가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 책, 여러 학술지를 읽고 제가 생각하는 관씨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딱 들어맞는 원허한 아기가 제일 잘 맞는 한국어는 이거인 것 같아요. 편의. 한국인으로서 나는 중국 사람들과 업무를 하는 한국인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관씨의 가장 적절한 한국 단어는 편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관씨라는 건요, 중국에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나라에는 관씨라는 게 없을까요? 관씨가 뭔지 아직 개념이 잘 없으시겠지만 관씨는 중국에만 있는 문화는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자, 관씨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공사 구분이 확실한 이 코쟁이 서양 사람에게는 관씨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사 구분이 확실하고 관씨보다는 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 코쟁이들한테는 그게 어려울 수 있지만 사과박스를 알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관씨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자, 제 경우를 얘기해 볼게요. 엄마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았어요. 엄마가 수술을 해야 돼. 근데 그 병은
서울대학병원의 김모 박사님이 제일 권위자래. 근데 나는 김모 박사님한테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그럼 김모 박사님한테 집도를 받으려면 9개월이 걸린대요. 지금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러면 너무 아파. 우리 엄마 큰일 나. 그래서 건너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9개월이었던 그 집도 날짜가 3주까지 줄었어요. 어떻게? 관시 때문에. 이게 관시예요. 내가 물론 뭐 그거 엄마의 수술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들이지 않았지만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니까 9개월이 3주로 줄었어요. 그게 한국에도 있는 관시예요. 그렇죠. 급행 열차를 타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시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관시는 뭐 접대, 뇌물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곧바로 관시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관시를 이렇게 정의해요. 전문가들은 관시를 영문으로 말하면 네트워크 혹은 릴레이션 혹은 릴레이션십 릴레이션십까지 이렇게 전문가들은 릴레이션십이 제일 맞는 거겠죠. 릴레이션은 그냥 관계고요. 릴레이션십은 인간관계를 얘기해요.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관시를 한국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문으로는 네트워크,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어로는 인맥, 관계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관시라는 건 관자의 관자, 그리고 시, 이을 개자죠. 연결하다, 있다의 개자를 써서 둘 사이에 관이 시 되는 것, 둘 사이에 관문과 관문이 연결되는 것을 전문가들은 관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시는요, 부패가 아니라 그냥 제 입장에서의 어떤 편의, 그리고 중국인들의 입장에서의 관시는 횡령이 아니라 체면이라고 저는 저만의 정의를 내렸어요. 한국인에게 있어서 중국인의 관시는 편의, 중국인에게 있어서의 관시는 체면. 이렇게 그냥 저만의 결론을 내렸고요. 결론 먼저 얘기 드리고 제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천천히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볼 거예요. 정의는 방금 보셨고요. 어떻게 해서 관시라는 이야기, 이 용어가 나왔나, 그리고 관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관시를, 그러면 그 중요하다는 관시를 우리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 혹은 어떻게 관시를 맺어야 하나, 마지막으로 관시는 나쁜 점만 있나, 장점은 없나, 그리고 관시, 중국인들에게 관시는 어떤 것인가, 만약에 중국에서 관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자, 지금부터 한 가지씩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아까 그 얘기는 이해했어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게 관시예요. 근데 제가 막 뭔가 더러운 비리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 얘기를 전했고 그걸 들은 사람이 나를 도와줬고 그게 바로 관시의 기본이라는 거 지금부터 알고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중국인들에게 관시는 땡땡이다 라고 했는데 그 땡땡 단어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땡땡. 한국인에게 관시는 편의이고 중국인에게 관시는 땡땡이다. 지신 고마워. 체면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거 기억해 주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자, 그게 왜 그런지 볼게요. 중국인이 관시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이 체면을 중시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인한테 1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100을 줬으니 다시 100을 돌려받는 기브앤테이크를 원할 거예요. 서양의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중국인들이 원하는 관시는요, 이건 아니에요. 중국인이 나한테 100을 줬어.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건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나한테는 20에서 30만 돌아와도 괜찮아. 대신에 나머지 70과 80을 어떻게 보상받고 싶어 하냐면, 우와, 정말 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님과의 관시로 인해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님은 저에게 은인이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하는 거.
결과적으로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 체면을 세워주는 것으로 나머지 70, 80을 자꾸 퉁칠 수 있어. 생각이 안 나는데. 퉁치는 거 유식한 말로 뭐 있어요? 자, 나는 왜 자꾸 퉁치는 것만 생각나지? 나머지 70, 80은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으로 또이또이 상쇄할 수 있어요. 그렇지. 퉁치는 거 노노에 네 상쇄할 수 있어요. 쌤 칠 수 있어요. 그게 중국인이 생각하는 관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관시를 지킨다는 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손해볼 거는 없는 일인 거예요. 민바이마 그렇게 손해보는 일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만 잘해주면 돼. 대신 진심을 다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헤쳐갈 수 있었고요. 제가 정말 당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저한테 당신이라는 이 중국 친구가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관시의 기본이라는 거, 중국 관시의 기본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관시라는 말, 이 관시 아니 용어가 언제부터 나왔냐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관시라는 말이 청나라 때부터 나왔다는 학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학설은 이거예요. 1966년 중국에는 슬픈 역사가 있죠. 저희 화요일 수업 들으셨던 분 기억하실 텐데 슬픈 역사가 있죠. 이때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1966년에서 10년간 중국에는 문화대혁명 잃어버린 10년이 있죠? 네, 문화대혁명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는 어땠냐면요. 모든 인민들이 그쵸,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서 슬픈 역사,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가 있었죠. 모든 인민들이 자기 인사 카드를 써야 돼. 자기 스스로 자기 이제 인적 카드를 써야 되는데요. 그 카드의 안에 항목 중에 자기의 인간관계를 쓰는 칸이 있었어요. 사회관계를 쓰는 칸.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인사카드를 매번 쓸 때마다 늘 고민해야 돼. 아, 여기 누구 넣지? 아, 여기 누구 넣어야 안전빵이지? 아,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자기가 맺는 그 인간관계를 어쩔 수 없이 나라의 구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인맥들을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슬픈 역사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회관계에 거대호 이렇게 썼어. 근데 만약에 거대호가 문화대혁명에 희생당해.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뒤져요. 그러니까 거대호를 내가 썼어. 거대호를 내 관시에다가 썼어. 그러면 나는 목숨을 걸고 거대호를 지켜야 돼요. 밍마이마 내가 같이 살려면 얘를 내 바운더리 안으로 넣었으면 거대호가 문화대혁명에 희생되지 않도록 나는 얘를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는 내 관시 안의 사람이고 우리는 라 관시 했으니까. 그래서 가끔 중국 사람들이 가끔이 아니라 되게 만연한 일이죠. 중국이 고쳐야 될 문제 중에 중국 사람들이 공공질서 잘 안 지키는 거 다 알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기차 타면 기차 진짜 더러워요. 정말 토 나와요. 그리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거, 뭐 아무데나 침 뱉는 거 그런 것들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아무데나 침 뱉고 아직까지도 그럴까요? 매관시이기 때문이에요. 나랑 매관시이기 때문에. 그건 내 관시가 아니니까. 내 바운더리가 아니니까. 공공기물이니까. 의식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내 관시 안의 것과 내 관시 밖의 것을 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슬픈 개념이 생긴 거예요. 민바이마. 그러니까 자꾸 더럽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들의 역사를 이해해줘야 돼. 내 안에 있는 걸 지키느라 급급해서 공공의 장소, 공공사물, 그 매관시인 것들까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어떤 습성처럼 아무데서나 침 뱉고 담배 꽁초 버리고. 근데 물론 고쳐져야겠죠. 그리고 스스로도 각성하고 있고 나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들의 요관시와 매관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관시란 말 생긴 건가 봐요. 그 어원이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매관시이기 때문에 공공질서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민바이마. 중간중간 민바이마 아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역사를 평가하시기에 앞서서 어떤 문화를 평가하실 때는 그들이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한번 이해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원 정리해 볼게요. 관시라는 말은 문화대혁명 때 처음 나왔다는 거 일단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공공질서 아직 좀 부족한 건 그거는 매관시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중국인들의 삶에서 그렇게 지금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그 관시 도대체 어떻게 맺어야 돼요? 그 관시가 한국인한테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관시를 맺는 게 좋을까요? 관시를 맺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자,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나는 그냥 내가 A예요. 나는 A. 그냥 아무것도 아닌 민간인이에요. 중국에 있는 B가 중국인 B가 있어요. 한국인 A가 있고 중국인 B가 있어요. 뭐 회사를 통해서든 친구 소개를 통해서든 A는 B를 처음 만나게 돼요. A는 B한테 뇌물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되겠다는 개념으로 그냥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요. 선물 하나 줄 수 있어요. 중국인 습성 중에 한 가지는 자기가 뭘 받으면 반드시 답례를 한다는 게 중국인의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체면이 중요하니까. 그들은 체면 빼면 시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인 친구가 나한테 작은 선물을 줬어. 그러면 중국인 친구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답례를 합니다. 그게 그들의 뿌리 깊은 체면 민족성이니까 꼭 답례를 해요. 그러면 B는 다시 A한테 식사 대접을 하겠죠? 그러면 A는 B한테 B가 만약에 100만원짜리 밥을 샀어. 그치만 A는 밥을 100만원짜리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A는 B한테 한 10만원짜리 밥을 다시 사도 돼요. 대신 너랑 친구가 돼서 너무 좋아. 이 진심만 전하면 돼요. 그렇게 서로 A와 B가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뭘 받았으면 작은 마음을 계속 표시해요. 그러면 B는 끝까지 답례를 하기 때문에 A한테 또다시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고 기부하고 테이크하고 기부하고 테이크하고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게 수없이 반복되면 A와 B는 드디어 관시를 형성하게 돼요. 이게 관시예요. A와 B는 드디어 관시를 형성하게 돼요. 계속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근데 여기서 한국인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한국인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고요, 이 인정의 빚을 청산하려고 해요. 인정의 빚이라는 용어의 뜻을 혹시 아시겠나요? 인정의 빚을 청산해버리면 관계는 끝나요. 근데 자꾸 한국 사람들은 100을 받고 나는 한국인인데 내가 중국인한테? 이렇게 생각해서 받은 것보다 더 좋은 거 이런 걸로 끝을 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빚은 없애려고 하니까. 그치만 인정의 빚을 남겨두어야 중국인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민바이마. 받은 만큼 주면 다 청산되는 거예요. 끝내려는 의도가 아니지만 그들은 체면에 스크래치를 당할 수 있죠. 그들의 체면에 스크래치를 내는 순간 중국인과의 관계는 끝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100을 돌려받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건 중국인만 그런 게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여담인데 엄마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우고 있어. 사니 못 사니 맨 일주일에 한 번씩 싸워. 맨날 싸우고 있어.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싸우는지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집은 되게 가난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은 방 2칸짜리에 나는 학원도 못 가고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철없이 밖에서 100만원짜리 술을 사고 온 거야. 그러면 엄마는 당연히 빡치지. 그래서 사네 안 사니, 미쳤니, 영감탱이 미쳤어, 뭐 죽을래, 뭐 이혼해, 뭐 이렇게 되잖아. 우리 이혼해. 근데 아빠가 그 카드를 긁었던 거. 아빠는 무엇 때문에 자기가 2칸짜리 방에 살고 딸 학원도 못 보내는데 100만원짜리 카드를 긁었을까요? 아빠는 무엇 때문에? 아빠는 아빠의 체면 때문에 그걸 긁었을 거예요. 아빠의 관시가 있었을 테니까. 근데 그때 엄마가 아빠한테 이혼해, 영감탱이야, 막 이대로 못 살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 여보 그랬군요. 물론 그렇게 못하겠지만
여보 그랬군요. 다음에는 그러면 집으로 한번 초대해가지고 내가 한번 대접을 할까? 우리 여보가 그런 생각인지 몰랐네. 이렇게 아빠의 체면을 잘 살려줬으면, 아빠의 관시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엄마가 체면을 잘 살려줬으면, 지금 우리 아빠가 닭강정집을 하는데 우리 아빠는 닭강정집이 아니라 뭐 하림 총수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아까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에게 관시를 유지한다는 건 100만원짜리 술을 사는 게 아니라 그가 100만원치 만족할 수 있도록, 와, 중국인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당신 있어서 든든해요. 전 당신을 믿어요. 라는 진심을 전하는 건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태희님은 나중에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길. 그런 생각에서 깐시 따위. 이 얘기는 그냥 여담인 거고, 그 진심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꾸 중국인이 생각하는 인정의 빚을 청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인정의 빚을 계속 남겨놓는 거.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마리를 남겨두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그들의 체면에 스크래치를 내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시겠나요? 자, 인정의 빚을 청산하지 않습니다. 중국인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관시는요,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중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만큼 의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이 빚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먼저 이 관계를 청산하는 일은 없어요. 잘 없어요. 그래서 한국인이 먼저 실수를 하지 않고 한국인이 먼저 그들에게 체면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으면 중국인이 먼저 배신을 하거나 버리는 일은 없어요. 한번 관시가 굳건하게 형성되면, 나중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한번 형성되면 계약이 3개월 걸릴 게 3일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은 게임이 계약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나는 아직 인정의 빚을 갚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그의 체면을 살려주니까 아직 개발되지도 않은 게임이 그냥 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중국 사업의 모순이면서 장점이면서 그런 거죠. 근데 한국인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감성인데 우리는 이 감성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관시라는 게 있거든요. 제 관시 팝니다. 안 사. 됐어. 청산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관계는 무덤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민바이마. 민바이마 그만할까? 민바이마 재수없어? 민바이마는 그만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은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까지 쭉 들은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들을 중요한 것만,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만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시의 정의.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에 관시란 부패가 아니에요. 한국인 입장에서 관시는 뭐예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관시는 이거는 제 거니까 강요하지는 않을게요. 한국인 입장에서의 관시는 편의. 그리고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관시는 횡령이 아니라 어떤 걸 지키는 거예요. 어떤 걸 지키는 거. 그렇죠. 체면을 지키는 게 관시예요. 중국 사람들은. 체면을 지키려고 다 들어주고 힘써주고 내 옳다를 아는 사람들한테 목숨을 걸고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시는 언제부터 생겼나? 그럼 관시는 언제부터 생겼어요? 어느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던 어느 시기에? 문화 대혁명 시기에 관시라는 용어가 등장했고요. 요 내용들은 블로그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시의 특징이 있어요. 관시는 등가 교환이에요. 관시는 1대1 등가 교환입니까? 관시는 등가 교환이 아니에요. 관시는 비대칭 교환이에요. 내가 100을 줘도, 그 사람이 100을 줘도 나는 20만 주면 돼요. 그래서 관시를 보통은 비대칭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관시는 비대칭 교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에 근거한 동양적인 관계지 절대 서양인들이 얘기하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관시를 유지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한 번 맺은 관시, 어렵게 맺은 관시 계속 이어가려면 등가 교환으로 땡땡을 청산하지 않아야 돼요. 무슨 빚을 청산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인정의 빚을 청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관시를 맺고 있는 사람의 땡땡을 해치면 안 돼요. 스크래치를 내시면 안 돼요. 여기에 2번과 3번의 답은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체면을 해치시면 안 돼요. 그들의 체면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관시의 장점은 관리 여하에 따라 무덤까지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한국인인 우리의 입장에서 100을 다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게이드. 자, 다음으로 중국인들이 얼마나 관시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인들에게는 체면이 사실 인생의 거의 다예요. 근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중국인들한테는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지만 실제 생활 리스트에 이렇게 매달 뭐 예를 들면 식대 아니면 뭐 관리비 뭐 이렇게 항목을 나누잖아요. 중국인들한테는 그 항목 중에 체면 유지비가 있어요.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런칭 샤오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정소비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체면 유지비예요. 중국인들의 어떤 비용 지급의 항목에는 인정소비라는 게 있어요. 런칭 샤오페이. 이걸 체면 유지비라고도 하고 관시페이라고 쓸 수 있어요. 관시를 유지하는 관시를 하는 그 관시페이, 런칭 샤오페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국 사람들 스스로도 이걸 되게 힘들어해요. 보면 무슨 애들 세뱃돈 줘야 되고 무슨 결혼식 축의금에 부조금에 이게 모든 서민들의 지금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누가 결혼이라도 한다 치면 한 푼 두 푼 넣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체면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월급이 3,000원이라도 부조는 800원 해야 돼. 팔이 길하다고 하고 그리고 친한 사람이니까 800원 내야 돼. 이런 런칭 샤오페가 너무 과중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중국인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그냥 그들의 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옳다 그르다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그들의 문화구나, 그들의 습성이구나 이해하고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해서 그들과 관시를 잘 맺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건 이제 고위직에 있을수록 남자일수록 이 런칭 페이는 점점 더 커지겠죠. 런칭 샤오페이는 점점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중국어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 여자의 매월 생활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여자는요. 천진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에요. 이 대학교 2학년 학생. 이 친구는 사업을 하는 친구도 아니고요. 사실 관시가 그렇게 중요한 친구가 아닌데도 이 친구의 한 달 생활비를 잘 보면 자, 음식 먹는데 한 500원, 우리 돈으로 한 10만원, 그리고 샹왕, 인터넷 비용이 한 100원, 그리고 간식 먹는 게 한 150원, 水果, 零食 150원, 우리 돈으로 하면 3만원, 买书, 책 사는데 한 100원, 买衣服, 옷 사는데 한 100원. 그녀의 체면 유지비, 그녀의 인정소비 얼마예요? 차원은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대학생 엄마가 줬겠죠. 용돈이죠. 자, 그녀의 인정소비는요. 250. 250은 여기에요. 250. 자, 250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비용에 굉장히 중요한 비용이 중국인들이 체면을 유지하는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자일수록 또 직장인일수록 고위직일수록 그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안 봐도 알 것 같지 않아요? 안 봐도 알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중국인들의 생활이에요. 이만큼 중국인들한테는 체면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들의 체면만 잘 유지해주면 우리의 관시는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민바이마. 민바이마 그만해야 되는데 진짜 재수없겠다 진짜. 对，就是全部的费用，其中就是大概30%就是人情消费。好的，明白了。 그래서 중국 사람은 네, 식대의 절반인 거죠. 중국인이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그 중에 이제 관시페이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겠네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천진의 그냥 한 친구의 용돈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막 평가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250%明白了.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절대 그들의 체면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개념 없이 이렇게 체면을 중시하는 국가인데, 이렇게 체면을 중시하는 민족들인데, 이들의 체면을 짓밟으면, 이들의 관시를 무시하면 어떤 호구어가 있을지,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도요타가 겁없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SUV 차를 가지고 진출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번 잘 팔아보겠다고 차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들이 잘 팔아보겠다고 나름 도요타 프라도였을 거예요. 실제 이름은 프라도라는 차종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빠다, 도로를 쟁취하다, 이 정도. 되게 잘 지은 이름이야. 나름 되게 잘 지은 이름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겁도 없이 이런 광고를 한 거야. 도요타가 프라도라는 자동차였는데요. 자, 이게 자동차 이름이고요. 빠다, 你不得不尊敬. 자, 你不得不尊敬. 번역할 수 있는 사람 번역해주세요. 你不得不尊敬. 不得不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尊敬. 당신은, 자, 요거 번역할 수 있는 사람. 无聊爸爸再见. 霸道, 너는 不得不 마지못해 아니야.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존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차가 이렇게 완벽하니까 너희는 이 차를 존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겁없는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리는요, 중국인들이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는, 이 지리는 중국인들이 4대 그 신성 동물 중에, 전설의 동물 중에 1대,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전설 속의 동물이에요. 지린. 우리말로는 기린이라고 하는데, 얘가 중국인을 상징하는 이 기린이 일본 시어일본에서 만든 차에 경례를 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나를 존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치를 중국 사람들은 지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느끼기에 어때요? 미친 새끼들이지. 미친 새끼들이 어디서 지금 중국의 이 신성한 동물이 일본 차한테 지금 경례를 하고 핵분노했어요. 그래서 이 차 다 리콜됐어요. 이거 보이콧 들어가고 도요타가 다시 중국 시장 자리 잡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걸 무시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체면을 무시하고 이딴 광고를 넣어서 중국에 들어가고 나서 그 호구어는 엄청났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이런 짤방이 유행했어요. 이제 이 해치가 지린, 중국의 기린이 이게 브랜드 이름이에요. 이 브랜드 이름은 빠다. 도로를 지배한다고 지랄하고 있네. 뿌더 나시야. 너는 나한테 이렇게 굴복당했어. 넌 나한테 굴복당했어. 이제 이런 짤방들이 유행하면서 2차 다 리콜, 2차 보이콧, 아무도 안 사. 누가 사, 이걸 누가 사. 중국인들을 이렇게 무시했는데. 이게 중국인들의 체면을 무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가예요. 웃겨요? 이게 중국인들의 체면을 무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가.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관시라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더럽고 부정부패 가득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관시라는 걸 조금 이해하고 그들의 체면만 지켜주면 그들과 우리의 관시는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好的，今天我聊到这里.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관시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大家大概明白吗? 大概明白吗? 뭐 제 얘기를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때요? 500% 이해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맨날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하고 전생 유럽인님 고맙습니다. CC, 非常的感谢. 好的,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그러면